구체적으로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은 대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한데 5대 3에서 주저하고 있다. 혹은 지금 뭐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 의견이지만 한두 놈이 들어누워 가지고 결정을 못 내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대 3이면 40명만 임명되면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도 오늘 보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오늘 저녁 8시에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임명 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속보가 나왔는데 근데 40명이 임명이 되면은 6대 3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변론 종결된 다음에 임명이 돼버리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돼요. 변론 다시 열고 다시 변론하고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증인신문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헐리우드 액션 지연작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흔역이 옛날에 이런 얘기 나오면 마흔역이 임명이 되더라도 그냥 자기가 회피해버리면 빨리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5대 3이라면 굉장히 오래 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흔역이 임명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명, 두 명이 누워가지고 결정문을 못 쓰게 계속 시간을 끝나면 마흔역을 임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들어놓을 거니까요. 그럼 4월 18일에 대해서 문영배, 이민선이 나갔다. 그럼 두 명이 퇴임한다.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한 명 40명도 임명이 안 됐다. 그럼 6명이잖아요. 6명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덕수가 그냥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대응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막을래 이걸?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전 기상천외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실제 그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이제 퇴임이 예정돼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6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헌재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마비가 되고 그럴 때는 이 두 명의 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네. 두 명의 헌법 재판관들의 퇴임 효력 집행 정지를 그러니까 효력을 멈추도록. 지금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이 발의된 게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네. 본회의 통과해야 되고 또 현재 그러니까요. 있는 이 대행들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막 난리가 날 거니까 일단은 가처분을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먼저 통과되도록 한 다음에 본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실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한덕수나 최상목이 특히 한덕수요. 지금 복귀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람들이 동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뭐 그렇죠. 공권력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마흔역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최상목이 진짜 똑같잖아요. 뻔뻔하죠. 네. 그런데 이거는요. 이건 정말 대놓고 벌이는 위법 행위이잖아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헌법재판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어떻게 연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분탕질을 해보겠다. 뭔가 영향을 주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직자 출신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의 지배.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방송 주면서 그런 거 찾아봤어요. 뭐 1215년 마그나 카르타 그렇죠? 벌써 언제적 일입니까? 함무라비 법전이요. 기원전 175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780년 전에도 어땠냐면 법이 권력자들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법원의 결정이나 법의 지배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는 제일 먼저. 근데 한덕수는 대놓고 그러니까 최상목은 대놓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다른 사람이 우선해서 한덕수 최상목의 반법률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을 다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그러면 효력정지 뭡니까 권한쟁의. 권한쟁의 심판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며칠 만에 끝냅니까?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접수가 되면 며칠 만에 끝내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한참 걸리죠. 아니요, 최소 2주가 걸려요. 꼭 끝났는데 그럼 권한쟁의 심판 해봐요, 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이것만 먼저 가져와서 권한쟁의 심판 하자는 게 있냐고. 절차를 충실해서 우리는 법에 따라서 간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실효적 측면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해봐야 아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 이게 그럼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두 사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효력정지. 헌법에는 6년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고요. 연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재판부가 근거가 없어서 판결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두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단으로서는 효력정지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것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2주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건 역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지금. 이게 명확한데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래도 법을 지키자. 그래도 절차를 자르자고 하는 것이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상대는 뭐냐? 뻗치기로 끝까지 18일까지만 버텨주면 대혼란 상황에서 그 뒤 뭐냐? 이제는 윤석열도 복귀가 안 되고 여야 합의에서 깨어난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한 사람은 뻗치기를 했는데 4월 18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공석이 돼버려. 민주당이 지금 후폭풍을 생각하든 순풍을 생각하든 뭐 똥풍을 생각하든 그럴 여가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단은 초법적인 결단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일괄 탄핵을 시키고 국가 경영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국회 권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 되면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극악무대한 세력들이 하는 것 특히 한덕수, 최상목 진짜 나쁜 XX들 아니에요. 위원이라고 지정해서 지명을 하라는 걸 안 해. 근데 이놈은 밖에 다니면서 남보고 다 법 지키라 그래. 사회 통합하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남겨두는 거요. 이게 정말 민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네. 선출된 국회 권력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